지난해 나라 빚 규모를 최신 국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전보다 48조 원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혜택과 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부자 증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정부 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육성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열린 오늘 국내 증시는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서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연말 잇따른 글로벌 주요 증시 휴장을 앞두고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강보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거래량은 3억 4,319만 주로 지난 금일 5억 5,367만 주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거래대금 역시 3조 1,810억 원으로서 지난 금일 5조 3,621억 원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17거래일째 매수에 나서며 2,268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기관 투자자는 하루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지만 그 규모는 132억 원으로 관망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2,264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1.45%, 은행업종이 1.16% 상승 마감하였으나 전기가스업은 3.5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조업, 기계, 음식료품, 종이목재 업종은 상승 마감, 운송장비, 통신업, 의료정밀 업종 하락 마감하였으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대비 2.22% 상승 마감하였으나 현대기아차는 보합 마감하였고요. 현대모비스는 0.3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재차 480포인트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209억 원, 328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58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오락문화 업종이 5.04% 상승 마감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3.67% 상승 마감, 컴퓨터 서비스, 의료정밀기기,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종 등도 2에서 3%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섬유의류, 유통, 통신장비, 금속 업종 등은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SM이 10% 이상 급등 마감하였으며 CJ는 9% 이상, 포스코 ICT, 파라다이스도 4에서 5%대 상승 마감하였고요. 이외에도 CJ 오쇼핑, GS 홈쇼핑, 서울반도체 다음 등도 2에서 4%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에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2012년 증시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교적 차분한 연말보다는 소란스러운 연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확실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수급에서도 불안한 요소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차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의 핵심들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 타결 지연을 들 수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모두 이에 현실화로 인한 충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화당이 제시한 플랜 B에 대한 표결이 공화당 내부 이견을 무산되고 공화당의 공격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 감축 문제로 모아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말이더라도 내년 초 소급 입법을 통해서 재정 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극단적 상황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몬티 총리의 사임으로 인한 이탈리아 정정 불안의 조기 점화인데요.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냈던 몬티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2월 중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 3년간 지속된 몬티 총리의 개혁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극도로 누적된 상태라는 점에서 지난 5월 그리스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이 세를 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탈리아 국민들이 유로존 존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개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정 불안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그리스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국내 수급의 불안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은 주식 자본이득세율과
배당 소득세율이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보유자들 가운데 자본이득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애플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한 이유 중 하나로 자본이득세율 인상 회피 전략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속적으로 누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오는 27일 연말 배당락 이후 점차 청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 프로그램 차익거래 순잔고는 이미 5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예, 2012년의 마지막 주가 되겠죠.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 해결을 위한 진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장기 흐름이 완만한 개선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불확실성의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 차원에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불확실성 구간을 지나는 과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 이번 주 증시 전략 잡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나라 빚 규모를 최신 국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전보다 48조 원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정부 부채는 468조 6천억 원으로 종전 현금주의 방식으로 집계한 국가 채무 420조 5천억 원보다 48조 1천억 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늘어난 것은 포괄 범위 확대와 발생주의 부채 포함, 내부 거래 제외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집계한 420조 원, 발생주의로 계산한 468조 원, 재무제표상 부채 773조 6천억 원 등 모두 3가지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혜택과 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부자 증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주말 조세소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 확장했습니다. 최저 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세율 마지노선을 높여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300조 원대로 추정되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세무조사 확대와 자료 접근성 확대 등으로 소득 탈루와 체납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한세율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 정부 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됩니다. 맹현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 개청식을 사흘 앞둔 오늘 정부 세종청사 현장을 방문해 이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세종청사는 1단계로 이전하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 인원 5,556명 중 5,204명이 입주를 끝내 93% 정도가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 2014년에는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등 오는 2014년까지 1실 2위원회, 구부처 2처, 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맹 장관은 사무실 입주 진행 상황과 업무 환경 등을 점검하고 영상회의실과 스마트 워크센터를 통한 원거리 회의와 출장 시 업무 처리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3,000개까지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개척, 공공구매, 투자 부문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제품이 주마켓, 옥션 등 온라인 시장에 입점하고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의 제품 정보 사이트 활성화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비율제를 도입해 기관별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빚 때문에 가계의 재무 여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사인 KCB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6월 29.9%였던 가계의 재무 여력 비율이 지난 6월 기준 9.7%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무 여력 비율은 가구 연소득에서 연간 신용 판매 이용 금액과 원리금 상환액을 뺀 후 다시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낮아질수록 재무 여력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 재무 여력이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 중 가구 수가 40대 이상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다중 채무자인 잠재적 위험 가구는 17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재무 여력이 악화된 것은 소득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 빚이 계속 불어나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겨울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기업 공개 시장에서도 별다른 차이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IPO 시장의 침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IPO 기업 공개 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였습니다. 증시 부진으로 공모주 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증시 입성을 준비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계획을 접었는데요. 올해 증시에 새로 이름을 내민 기업은 28개에 불과하고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1조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공모기업 수는 지난해 70개의 40%에 불과하고 공모 금액은 2년 전인 2010년의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올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IPO 시장을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호황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시가 완만한 상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IPO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서서히 증시 입성 채비를 하고 있어 IPO 시장이 봄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만 60여 개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기업 실적과 증시 상황이 뒷받침될 경우 증시 입성 기업 수가 8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KDB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들 대상으로 내년 IPO 현황을 조사한 결과 60여 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내년 IPO 시장은 호황기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증시 예비 상장 회사로 거론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년 IPO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예비 상장 회사 가운데 대기업 계열 회사가 다수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로지스틱스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SK 루브리컨즈도 내년 상장 준비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코오롱 워터 앤 에너지, 이랜드 차이나, 녹시자 MS 등도 상장 졸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IPO 시장 한파로 증시 입성을 미뤘던 기업들도 속속 상장 채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시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가 2달 만에 상장 포기를 선언했던 현대오일뱅크가 다시 증시 입성에 나섰고 지난 11월 30일 기관 대상 수요 예측 결과 공모 가격이 낮게 나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 철회를 했던 포스닥 투스관과 삼보 ENC도 다시 IPO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상장 과정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산은지주를 비롯해 LG 신스론과 호주 기업 패스트 퓨처 브랜드도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 IPO 시장의 성공 열쇠는 어느 부분에 있겠습니까? 관건은 기업 실적과 증시 상황입니다. 예비 상장회사들의 실적과 증시 상황은 IPO 시장이 활기를 띠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건들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IPO 시장이 예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힘을 못 쓴 IPO 기업 공개 시장이 내년에는 호황기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업계 최초로 찾아가는 멀티미디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정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CD 플레이어 등 차량 내 영상, 음향 등의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해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주요 지방 대도시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대형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자동차 매매 단지 등에 서비스 부스를 설치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텔 신라가 강남역 인근에 새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합니다. 호텔 신라는 최근 코람코 자산신탁과 벽은 산업 등이 서울 서초동 일대에 새로 짓는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로 객실수 300여 개, 요금은 평균 10만 원대 초반으로 오는 2015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호텔 주변에는 삼성 서초타운, 메리츠타워, 한화금융플라자 서초사업 등 대형 사무 건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코오롱 FNC가 남성복 브랜드인 맨스타 사업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코오롱 FNC는 1987년 선보인 맨스타의 매출이 부진하자 2010년 사업을 정리키로 하고 지난해 매물로 내놨지만 매각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오롱 FNC는 앞으로 남성복 사업에서 정장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와 캐주얼 브랜드 커스텀 멜로우와 시리즈에 집중해 젊은 고객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로템이 홍콩 이집트에서 9,2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 로템은 지난 19일 이집트 선월청과 3,800억 원 규모의 카이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고 21일에는 홍콩 지하철 공사와 5,4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로템의 올해 해외 수주액은 총 1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대로템은 대규모 수주전에서 현지화 전략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 업체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